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모든 것 인포맥스티 7월 10일 화요일 방송이고요.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제 옆자리에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인사드립니다. 박혜진입니다. 네, 이틀 연속 뵈니까 굉장히 너무나 친숙하고 조금 더 네. 케미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이 스튜디오 올 때 약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놀러 가는 느낌으로 오게 된 것 같아서 네, 저도 아주 좀 즐겁게 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반응을 보니까 전문 MC 같다 이런 의견도 이제 나오고 처음에 그 교수님 같던 이미지에서 이제 정말 진행을 잘하는 방송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더 전문성이 있는 우리 박혜진 교수와 함께 멋진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맥스티 저희가 세상을 블록이 되어서 직접 연결해 드리고 쉬운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순서죠. 인포맥스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정보를 좀 찾고자 한다면 유튜브부터 뭐 블로그, 방송도 있겠고요. 너무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헛갈리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포맥스티가 정말 전문가, 거짓 이야기를 하지 않는 참된 이야기 속에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모셔볼 분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모실 분은요. 네. 저희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이나 토큰 같은 것들이 어떠한 기술이나 좀 가치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좀 초대를 드린 분이고요. 문라이트 재단의 임지성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지성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임지성 대표님 문라이트 재단이라고 대표를 하고 계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 해외 정보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라이트 재단이라는 곳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임지성이라 하고요.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설립을 하고 있고 한국에선 설립 예정인 곳이어가지고 아직은 찾아보시기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뭐 문라이트 재단이라고 저희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문라이트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문라이트 네, 달빛. 달빛으로 달빛. 세상을 네. 밝히는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의 네. 대표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문라이트 아니에요. 문라이트. 네. 네. 네, 블록체인 기술 이야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뭐 블록체인 하면 사람들이 뭐 보통 생각하는 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시장이 얼마가 됐다, 얼마가 떨어졌다 이 얘기부터 하는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사실 뭐 관련은 있습니다만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한 3, 4년 됐죠. 한국 정부에서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지만 비트코인은 인정할 수 네. 없다라는 주장을 이제 그런 이제 스탠스로 그 비트코인 장이 그때 한번 너무 조심스러우실 것 네. 같아요. 네. 편하게 말씀해 네, 주십니다. 그때 한번 바뀌었어요.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시기가 네. 그때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 두 가지는 좀 저희가 따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게 블록체인이 원천 기술이고 저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하나의 예다 정도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대한 사실 파생된 시장이나 어떤 형태를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블록체인은 정부에서도 인정할 만큼 차세대 산업이고 플랫폼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블록체인이 실제로 이제 글로벌에서 쓰이기 시작한 그리고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시장에도 이전부터 다 원래 있었다? 원래 있었던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저희 교수님께서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하면은 이 돈이
있다는 것을 은행에서도 기록을 해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록이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바꾸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저장소로 가보면 여러 군데에 분산돼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류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 군데가 전기가 나가면 우리가 은행이 다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버가 사라지면 큰일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서버를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저장해 놓는 그 기술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여러 곳에서 분산해서 관리한다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처음 태동하게 됐고요. 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2000년대 말에 이제 그 소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이게 사실 그 비트코인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네. 9페이지짜리 백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없었고 블록이라는 것, 체인이라는 것 정도가 이제 등장했던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럼 왜 이게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지금의 사람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부르게 된 건지. 네. 저는 저희가 좀 투자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이 기술의 본질을 좀 설명하자면 이 네. 기술의 본질은 기록을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희가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처럼 블록체인은 기술을 정말 잘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저희가 이제 뭐 정말 리플이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나 내리냐 요거로만 이제 보고 있는다 하면은 정말 일부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정말 수많은 기록을 변하지 않게 영원히 보존해 줄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블록체인이 이제 강력한 차세대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저희 네. 채널 자체가 또 경제 TV가 된 만큼 수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세상의 정보, 미래의 정보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블록체인으로 시작된 게 이제 대표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네.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세대라고 한다면 네. 그걸로 이용돼서 어떤 것들이 생겨났고 네.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세대가 진화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좀 심화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안 보이는 쪽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금융의 그렇죠. 하나의 이제 금융거래를 예시가 될 것 곳이었죠. 같고요. 네. 그쪽으로는 2세대, 3세대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된 형태의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더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비자나 마스터카드만큼 빠른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들, 특히 그러니까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의 속도는 이미 따라잡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근본적인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예시들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코인 시장부터 얘기하는데 그 네. 다음 나오는 게 이걸 어디다 쓰냐, 네. 요 그쵸. 얘기를 맞아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정확히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실제로 많이 테스트는 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좀 쓰임새가 지금은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냐면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대한 생태계에 대한 대장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대장주다. 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이 정확히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저는 보고 있다. 물론 지금 기술이 돌고 돌아서 다시 비트코인을 많이 활용하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저랑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술들의 미래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사실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식의 형태로 트레이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라는 형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증권형 토큰 뭐 여부에 따른 그런
논란은 뭐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네네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뭐 태생 자체가 네. 뭐랄까 금융적인 목적, 결제 목적, 분산 원장을 통한 금융 결제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발전 방향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혜진 교수께서는 이 블록체인 처음에 공부하실 때 네. 이거를 여기까지 쓰나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정치학도여서 처음에 이제 정치학도 했어. 비트코인 페이퍼를 보고 음. 제가 좀 정치학도 이제 아나키스트여서 이 비트코인 그래요? 페이퍼를 보고 네. 네, 그래서 아나키스트가 이제 전복시키자 뭐 이런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인데. 아니고요. 무정부주의자라는 단편적인 해석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비트코인 페이퍼에 나오니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생각할 때에 그 국가에 의해 지워졌던 개인들이 다시 태어나는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가지고요. 그런 접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참여를 활발하게 뭐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든지 이런 좀 생각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3.0이다, 뭐 4.0이다 해갖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권이라든지 네. 이런 내용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임 대표께서는 블록체인 이제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까지 되셨는데 처음에 딱 이 업계에 들어올 때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 이걸 이렇게까지 쓰나? 라고 했던 것들이 좀 임팩트 있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UN 협회 쪽에 있었습니다. UN 협회 네, 그래서 국제기구 쪽에서 원곳에 계셨군요.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이제 일하는 기구인 WFP 그러니까 식량 계획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북한에도 식량을 보내고 그런 단체입니다. 보통 원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렇죠. 단체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기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이 기부한 돈을 난민들한테 보내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돈 보내는 것만 해도 일주일 이상이 걸렸대요 그때. 네. 그리고 그 전체 비용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기부받은 돈의 10 몇 %가 보내는 데 쓰이는 보내는 거죠? 데만 쓰여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깝잖아요. 아까워. 네. 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넘긴 돈인데 그 돈을 결국에는 그냥 돈이 이동하는 데에서만 10몇 %가 이제 삭감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닌 그냥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기부된 돈이 현지에서 바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한테 식량을 전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분들은 가서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 홍채 인식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벌써 4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했고, 네, 좀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지금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원조나 아니면 유엔이 하는 좋은 일들 더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그건 정말 너무 좋은 일이고 그러면 또 청취자분들께서 실제로 내 생활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도 스스로 해주시고 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셀프 질문 셀프 대답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래. 계속해 주시죠.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기록하는 데 강점이 있는 네. 기술이어서 기록을 정말 잘 해놨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들. 네. 예를 들어서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들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갑자기 해킹을 해가지고 훼손되면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위조되거나 그렇죠. 변조되면 안 되는 네. 것들. 네. 근데 또 그런 상황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던가 우크라이나라던가 이런 나라에서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았던 것도 우크라이나가 그쪽 지역에 가장 이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이번에. 네, 이번에. 그래서 네. 아직 전쟁 중이어가지고 사실 확인이야 다 할 수 없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현재 그 블록체인으로 자신들의 땅 문서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땅 문서가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폐허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가 그걸 관리 안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이 따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땅 문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갑자기 돈이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그런 솔루션들은 아닐 테지만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엄청 있겠죠. 뭐랄까 사회 영향력이 있고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렇다고 기술이네요. 생각합니다. 네. 또 그 아까 식량 원조 말씀하셨는데 이 네. 외에 또 다른 것도 뭐 하나 있을까요? 많이 있죠.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아나키스트 분께서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무서운 분이 나 무서운 분이 아나키스트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음에 풀기로 네, 그 네. 얘기. 네, 다음에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나중에 같고요. 풀겠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그냥 아나키스트 네. 투표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네. 투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엄청 말이 많잖아요. 네, 투표 이거 부정이다 해서 그러니까 또 투표지를 내가 낸 이후에 그게 뭐 운송되는 과정에서 아니면 정말 다시 누군가가 이거를 재검표한다 뭐 등등 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시위라든지 비용이 엄청나죠. 그리고 네. 논쟁이 너무 네. 손실이 큽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의 훼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이력을 정확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블록체인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데이터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데이터 관리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다. 특히 그 데이터가 하나하나 매우 소중해서 쉽게 바뀌거나 아니면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일수록 그 가치가 더 잘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뭐 투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런 투표권에 대한 이 적용 사례 이게 실제로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혹시? 꽤 많이 있어요. 그래요?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에서 어떤 한 정당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예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정당이 자신들의 그 내부 투표를 할 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훨씬 더 투명하게 투표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명성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쵸. 필러거든요. 네. 이게 그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기술의 이제 기록하는 기술이고 네.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기록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중앙의 어떠한 하나의 독점 형태의 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르는 사람들이 다 분산해서 이제 관리해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블록체인이 투명하고 또 믿을 수 있고 이제 이런 효용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누군가들은 그 기록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본인들의 컴퓨터를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어떻게 참여하게 하는 걸까요? 이 인센티브를 줘야지 사람들이 참여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이제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탈중앙화라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시작을 할 때는 중앙화된 상태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점진적으로 탈중앙화 된다라는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좀 이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게 완벽히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구현된 곳이 많지 않다. 구현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된 곳들이 오히려 더 많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너무 우리는 100% 탈중앙화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은 의심을 해보고 예, 저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네트워크든 어떤 시스템이든 그 시스템을 잘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참여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처럼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결정 체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건강한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필요한 검증인 것 같고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그거를 완벽히 이뤄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시작이고 네. 그만큼 할 게 많다, 그렇죠.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기도 네. 하네요. 네. 네. 그럼 현재는 탈중앙화에 대한 이상으로 시작된 이 플랫폼 네트워크가 네.
현실 세계의 벽에 부딪히면서 맞아요. 이젠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그리고 중앙화된 현재 시스템 안에서 굴러갈 수 있게끔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맞아요. 이제 오늘 임지성 대표가 나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세상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네. 그리고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오시긴 네. 했는데 광고 아닙니다. 이 무광고예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탈중앙화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네. 이제 한번 오늘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저는 사실 이게 문라이트 재단이라는 곳이 달빛이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두 브레인이라고 스타트업에서 네. 만들어진 재단.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브레인이라는 회사는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발달 장애 아동들을 위한 치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앱을 만들고 있고 이 아이들이 이 앱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이 그 지적 능력이 더 향상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재단을 만들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 요즘 좀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곳, 뭐 링크드인이랑 정말 많은 현재 있는 그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할 때 데이터를 실제로 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전무하죠. 전무하죠. 네. 최근에도 네. 그 데이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자동 탈퇴된다는 거대한 공지가 또 계속 뜨고 있죠. 어플에 계속 뜨더라고요. 뜨더라고요. 계속 뜨고 동의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수가 없이 없어요. 동의를 했어요. 네. 했으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애플 같은 회사에서 이제 아예 정책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나섰고 네. 많은 애플 유저들이 나도 내 데이터 주는 거 싫어 하고서는 그런 정책에 동의를 해서 페이스북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회사를 더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 좋은 치료제는 이 아이들이 이런 게임 같은 거 저희 게임을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치료 포뮬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저희는 데이터를 다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단으로 아니면 동의 없이 활용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다. 10년 후에는 이런 회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그 순간부터 재단을 만들어서 보관 창고를 만들 거예요. 데이터를 주시면 이 두브레인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두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약간 저희는 이제 재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재단은 두브레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브레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저희가 두브레인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될 거예요. 모 회사에 데이터를 맡겨놓게 되는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탁 관리를 해주는 집사 역할을 할 생각이고 모아지는 데이터가 누구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해줄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데이터니까 아이들한테 돈이 가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합니다. 네. 지금 보신 분들이 회사 홍보하니까 말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연습 때 이제 두 분은 네. 이제 박혜진 교수님이 사실 오늘 프로그램에 섭외를 임지성 대표님이 네. 해주셨기 때문에 두 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더 잘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 뭐랄까 공익적인 목적의 블록체인 모델이 네. 어떻게 지금 이 문라이트 재단에서 쓰이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개인 건강 정보잖아요, 이게. 그쵸. 이거를 저희는 아주 그냥 핵심 정보고 맞아요. 보호받아야 될 정보. 맞아요. 근데 이 정보가 또 아이 본인과 또 다른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모님들은 다른 아동들에게도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공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그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의가 된 상태에서 아까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연금 시스템 형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펜션을 준다. 그렇습니다. 어.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수기로 넣으셔야 될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게 된다면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지적재산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게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기법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 기법들을 팔게 되는데 그 팔게 돼서 나오는 수익을 저희는 당연히 공유해야겠죠. 그래서 그 수익이 공유된 것을 아직은 법적으로 100%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코인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어. 아이들에게 연금 형태로 연금으로. 네, 연금 형태로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이후에 음. 조금씩 계속 하지만 이게 이자를 계속 붙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아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데이터를 생각했습니다. 활용해서 이것이 한 회사의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네,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이게 발달해서 나온 수익은 아이들에게 보상으로 그렇습니다. 돌려준다. 네, 너무나도 괜찮네요. 네, 처음에는 토큰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뭐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우선 쿠폰 형태로 네. 진행을 하다가 지금 한 2, 3년 앞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 3년 후에는 이거를 블록체인에 얹어서 훨씬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이 발달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네. 100년 전 방법하고 현재랑 맞아요. 다른 게 없다. 네. 그래서 이거를 혁신적으로 바꿀 방법을 찾다가 네. 요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을 네.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셨다는데 네. 어떻게 지금 뭐 바뀐 게 어떤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전선에서 정말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는 치료사분들에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절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치료 기법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치료사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좀 저희가 치료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서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정보 공유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인지치료 하시는 분들은 인지치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과 1대1로 하시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있는 치료사분들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치료사분들이 다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데이터가 모여서 저희가 AI 형태로 치료사분들이 하셔야 될 대화를 기계가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인사이트를 치료사분들이 직접 치료로서 적용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데이터를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내 데이터라든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여러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엔 특히나 무슨 투이라고 해서 네. 뭐 블록체인으로 돈 네. 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것의 수익을 가져가는 분들에게 이 수익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크리티컬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스테픈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걷다 보면 네. 건강해지고 돈도 버네. 네. 이런 약간 게임적인 요소들이 맞아요. 분명히 있고 네. 그러면 자동차 탈 거 안 타니까 환경도 조금 뭐 기여할 수 있겠네 정도인 건데 발달장애 아동들은 부모가 이제 죽게 되면 네. 이 아동들이 더 이상 본인들의 힘으로 살아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좀 그 시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후견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견인들을 좀 이렇게 해주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후견인도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검증을 해줘. 이거를 뭐 가서 교육도 많이 들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연결해 드리려고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다가 굉장히 많은 불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회에서 지금 좀 저희가 좀 돌아봐야 할 영역이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어디까지 좀 보고 있냐면 이 솔루션이 저희는 이제 정상화라고 하죠. 정상화들한테도 그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사실 저희
많은 교육 내용이 이 발달 아동을 가르치면서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중에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 중에 사실 태초는 발달 아동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법들을 만들다가 그 같은 기법들을 정상한테 활용하니까 이게 효과성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발달 지연 아동, 발달 장애 있는 아동한테 집중을 하고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나머지 모든 아이들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표정도 그렇고 약간 유니세프 방송 같은 느낌으로 네. 가고 있는데 경제 방송이죠, 여기는. 네,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이제 비장애인 아동들, 네. 발달장애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서 네.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보상으로 지급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치료도 도모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인데 그러면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네. 지금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런 시도들이 분명 어디선가 또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접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UN 출신으로서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놀랍게도 이 헬스케어 분야에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은데 그죠? 실제로 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이런 논의들을 뭐 유튜브에도 가면 찾아볼 수도 있고 실제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정해 놓기만 하고 실제로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아직은. 프로젝트나 뭐 백서를 통해서는 뭐 굉장히 뭐 미래 밝게 네. 설명을 하지만 네. 실제로 투자받은 뒤에 네. 코인 시장의 아쉬움 중에 하나인 네,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지금 사장되거나 네. 포기한 곳들이 많다. 실제로 뭐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뭐 사실은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뭐 자신의 어떤 DNA, 그 유전자 데이터 같은 네. 것들을 뭐 가지고 무언가 실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어디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는 네. 데이터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는 시도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맞아요. 있고, 뭐 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서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DNA 정보를 어딘가의 저장소에 넣어두면 그 DNA 정보에 대한 예후를 당연히 들을 수 있음은 물론 그 DNA 정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의학적인 연구, 그 연구비의 일부를 본인들이 받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DNA 은행이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블록체인을 거기도 적용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참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를 해서 내가 제공을 한다거나 참여를 해서 네. 보상을 받는다. 네. 뭐 이제 웹3의 개념까지 갈 수도 있겠죠. 네. 정말 말은 좋아요. 네. 그런데 한 게 없어. 맞아요. 몇 년째. 맞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예를 들어 아까 하고자 하시는 네. 그런 뭐랄까 발달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한 플랫폼에서 혹은 비슷한 플랫폼에서 네. 가장 큰 장벽들은 뭐가 있었어요? 규제가 되겠죠. 음.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뻔한가? 네. 규제가 될 텐데 항상 규제가 근데 저희도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게 어떤 규제가 있었어요? 이게 시작부터 너무 좀 얘기를 약간 해보세요. 옛날에 카우보이 시대처럼 네. 정말 서부 시대가 지금 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시대에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총 들고 다니지 않으면 그냥 털리게 되는 그런 곳처럼 블록체인도 지금 너무 사행성인 것들도 많고 뭐 무법지대죠, 무법지대. 폰지 사기 같은 것들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정말 100% 이해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시가 나와야 되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법지대에서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한 규제는 확실히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합법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현재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한국에도 지금 설립 예정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얘기가 이거를 저희가 한국에 지금 바로 할 수가 없다. 그대로 했다 하면 저희는 불법으로 이걸 운영하는 곳이 되고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걸 시작했다고 해도 저희는 척건척건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에서 꼭 그 규제에 좀 걸려요?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그러니까 연금 같은 펀드를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운용을 할 때 그러면 저희가 연금에 대한 그 권리, 소유권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식매매법 같은 거에 바로 걸리게 되는 거라서 그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되는 네.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은 거의 조세 피난처를 알아봐야 됩니다. 카이먼 군도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렇죠. 어. 좀 잘 아시는 거니까 이거는. 네. 현소랑 관계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의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마피아급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네. 좋은 거지만 하려고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특히 국내에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샌드박스라는 그렇죠. 열어주고 방식으로 있잖아요. 열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샌드박스라는 것도 저도 뭐 직접 적으로 많이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요만큼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 법이 이만큼 있으면 거기서 요만큼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저희가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하지만 또 지금 한국에서도 진행되는 걸 보면 아까 저희 소유권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좀 안 좋은 얘기도 많긴 하지만 실제로 블록체인 회사들이 한국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 법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기고 있거든요. 한국은 원래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곳이 만들지 아니지만, 않죠. 네. 만들지 않지만 또 그냥 하니까 어떤 회사들은 정말 법으로 사라져 버리고 어떤 회사들은 그래 이렇게 할 거면 지금 있는 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좀 해봐라는 식으로 열어주는 곳들도 있어서 복불복.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리스크가 좀 있는. 네. 그래서 사업가로서는 좀 고려할 사항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 들어보고 싶은 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장벽이었냐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그 펀드 운용, 그러니까 금융으로 잡히는 거에 대한 제재, 네, 뭐 그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아쉽고 네,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해보려고 했거나 네, 주위에 사업가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블록체인 관련된 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뭐가 가장 좀 까다롭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분 말하기 좀 그러면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좀 말을 해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우선 사행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과 연계를 하는 게 가장 좋더라 정도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뭐 제가 법적인 것에 저촉을 된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가 되는지가 조금 더 그래서 지금 특히 이런 블록체인 아니면 비트코인이 시세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더더욱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물 경제와 연동이 돼서 잘 돌아가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곳이 저는 좀 유망하지 않나 하는 그럼 생각을 지금은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네, 거래가 되는 거래소 시장 네,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군의 규제가 도매급으로 묶여 있다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네. 뭔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표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런 사례를 뭐 이 가르치시는 입장에서도 수도 없이 봤을 것 같아요. 이게 컨설팅도 이제 많이 그 하고. 정부가 사실 가장 무서워하고 제일 이제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단 맞고 보고 못하게 하고 보고 그건 이해는 됩니다. 네,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인센티브를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하려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줘야 해요. 자기의 컴퓨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도 제공해줘야 되고 자기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다가 그 기록한 기록들을 저장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검증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네트워크 자체가 형성이 되질 않는데 그럼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무한대로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토큰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지금 상장되어져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후에 다시 만들어진 그런 토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상 때문에 만들어진 네. 보상 토큰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 쓸 수도 있게 만들어주면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토큰들이 이게 돈이야, 돈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아직까지 그게 제일 명확한 중요하니까. 그죠.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아직까지 기준이나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분해서 유틸리티는 괜찮아. 이거 유틸리티 금지하면 뭐 게임 안에 있는 포인트도 다 금지해야 되는 건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제가 자문을 하는 기업들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만들어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규제에서 너네 이거 증권성이 느껴져. 그만해, 문 닫아.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 제도를 확실하게 부여하지 못해서 제대로 이제 좀 설립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깔끔해서 지금 뭐랄까 수업 듣는 기분으로 맞아요. 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대학원에 돌아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블록체인에 얹어서 사람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컨셉. 네. 저는 그 기술로서 좀 평가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현재의 쓰임도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세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 시세가 오르고 내리면 이게 블록체인 사업을 하니까 네.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뭐 투자라든지 네. 아니면 거기 들어간 플랫폼 기반 플랫폼의 네. 뭐랄까 쓰임이라든지 네. 이런 게 제한이 좀 생긴다든지.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주변에 계신 이제 블록체인을 하시는 블록체인 회사의 대표분들은 시세가 정말 그냥 나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그거에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나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때가 더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그냥 거의 없어져 버린 코인들 있잖아요. 사라진 코인들. 그런 토큰들처럼 아예 그냥 이제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아니고 보통 어떤 토큰을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토큰의 마일스톤들, 그러니까 목표들을 세부 목표를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걸 보통 어느 정도는 달성 가능하게 좀 쉬운 편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집중하는 거는 그 달성하기로 한,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과 약속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데에 집중하시지, 지금 뭐 우리가 뭐 오늘 5% 떨어졌네, 10% 올라갔네 가지고 모든 거를 판단하진 않아요. 당연히 일하는 팀의 분위기나 뭐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일을 안 한다의 차이는 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실물 연동되는 것의 좀 묘미가 뭐냐면 이 가격이 근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이 펀더멘탈이 저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네. 근본. 네. 근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쵸.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기를 어디다 쓰지? 네, 약간 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실물이랑 예를 들어 부동산이랑 연동돼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이게 실물까지는 아니어도 지적 재산이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노래랑 연동해서 노래 같은 뭐 미술품이랑 연동돼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부동산 같은 거는 이제 조금씩 더 안정자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분명한 IP가 있는 것들. 그렇죠. 네. 이제 IP가 있는 것들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연동되는 게 더 가치를 평가하기에 좋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데로 오면은 이 가격이 뭐 갑자기 뭐 이게 막 100% 뛰고 100%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름부터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물론 최근에 가격 변동이 많이 있긴 네. 했지만 원래 그래서 그 네, 그 부동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부동산입니다. 그렇군요. 예, 요거는 제가 설명은 나중에 하고 싶은데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실물이 연동이 되면 될수록 저는 안정적으로 이 가치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가치가 평가가 되면 뭐 블록체인 전체적인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투기할 공간들이 좁아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 펀드도 이게 펀드에 그 가치를 주려고 하고요. 펀드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법적으로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맞아요. 네. 네.
하지만 돈 주머니.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돈 안정성을 이제 아나키스트 같은 표현 잘하십니다. 돈 주머니. 네, 저희는 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저희의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네. 어떤 부동산이냐고 하냐면 저희의 치료센터. 치료센터 자체를 이 돈으로 열어서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데이터를 모으는 센터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자꾸 치시니까 피디님이 죄송합니다. 자꾸 겸기를 하셔가지고 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봅니다. 자, 부동산이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애기 때문에 부동산인데 네. 그럼 여기에도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큰 회사들, 네. 뭐 땡방 이런 데들 맞아요. 엄청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실물 자산들에 대한 블록체인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좋은 거다 시장에는. 근데 그렇게 반대급부로- 실제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저도 그런데 이게 나의 자산 가치가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이 실물 가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에 따라서 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직방에서 한다 잘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다 아, 해요, 네. 다 해. 네, 뭐 직방이라는 회사가 이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한다고 쳐보면 네. 여기에서 하는 서비스가 그러면 과연 실물 경제에 정확히 투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에 투자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선 차이가 좀 극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네. 업체가 한다는 현실 자산에 대한 투자의 네. 그 근본 형태가 네. 어떤 것인지를 네. 일반 투자자나 뭐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네. 지금 엑셀러레이터한테도 투자 받으시고 물라이트 재단이 네. 그럴 때 그쪽에서 얘기하는 나한테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분명히 이 발달 장애 네. 아동들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로드맵이 정확하게 있어서 요 파트에다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일반 IT 회사들, 큰 회사들 네. 뭐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여기에는 아직 답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직도 공시를 할 의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블록체인은 그런 공시를 할 의무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좀 큰 문제인데. 미국에서 뭐 증권형 토큰 STO한테는 공시 2회를 의무한다. 네. 뭐 이런 발의는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뭐 저희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공시된 많은 정보를 보고 뭐 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네. 적어도 나와 있긴 하잖아요. 최소한 다트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죠. 네. 공시 네. 사이트. 네.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무언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이 정보가 제공 안 되는 경우에는 눈먼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서 저는 그거는 좀 이렇게 공시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긴 위험하다. 그 위험성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질문을 박혜진 교수한테도 해볼게요. 이게 이 기업들이 많이 네. 컨설팅을 요청하실 때 네. 그런 블록체인을 기업이 하는 실제 사업에다가 어떻게 반영해야 좀 더 투자를 받거나 네.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얘기를 해줍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계열사 10개 정도 이제 있으니까 꽤나 큰 기업이죠. 예. 큰 기업에 이제 그 회장님이랑 임원분들을 강의를 하는 그 자리였는데 그분들이 약간 살짝 자괴감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막 메타버스에 땅 만들어 팔고 메타버스에 이상하게 생긴 이미지 만들어 팔고 이런 블록체인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게 저런 장이면 우리 같은 레거시 기업이 오프라인 기업들이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자괴감 섞이게 우리가 낄 자리가 있는 장이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다른 세계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그들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왜 걔네들이 없는 거 만들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가치 있게 팔고 없는 땅 갖다 팔고 왜 그럴 것 같냐고 다시 제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가치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가치를 부양시키는 건데 애초에 가진 게 많습니다. 그 기존의 기업들이 그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그 소유권을 이제 그 본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유저들 또는 고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지를 모색하는 건 사실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서 이게 그 기업 담당자분들한테 쉬운 일은 절대 아닐 텐데요. 근데 이제 곧 한 몇 년 안에 저는 강제로라도 그런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무조건 바꿔야 되는 시기가 도래할 거라고 보기 그 때문에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제가 오늘 게스트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니 또 인터넷이, 이게 흐름이 네. 처음에 네. 우리가 얘기하려고 네.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사업적인 관점이나 네.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보니까 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에 우리가 아무도 인터넷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빌 게이츠였나요? 누군가가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막 그 WWW로 그런 거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이제 이런 그 당시 MC 분께서 아니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가 사례로 야 이거 야구를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이제 미국인들은 야구 좋아하니까요. 그랬더니 그 MC님께서 아니 라디오로 잘만 듣고 있는데 그 왜 필요합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돈 내고. 네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다들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발명품이지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그냥 순식간에 연결돼 버렸잖아요. 이게 물리 법칙이 제한하고 있던 인간 세상의 한계를 한 빗장 하나에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 연결로부터 많은 가치가 파생이 된 건데 제가 보는 이제 블록체인과 웹3는 다시금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도래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계속 블록체인, 웹3, 개인 이런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 집단 혹은 뭐 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집단들이 리딩하던 모든 일들이 개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개인들이 내는 목소리가 기여한 만큼 개인들이 거기에 대한 성과나 보상, 이거 꼭 돈일 필요는 없죠.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세계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개인들을 고객으로 만들고 팬으로 만들고 뭔가 우리의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과 국가는 당연히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국가의 국민, 우리 태어나자마자 한국인이 되는데 이게 왜 당연한가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세상에 갑자기 나오네요. 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네. 조중전 그래서 더 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가로 사람들이 당연히도 가서 사는 것이 꼭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 네. 없으니까요. 무정부주의자라는 네.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여기서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화상 강의를 많이 하셔갖고 네. 지금 4분짜리 화상 강의 한번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맞아요. 이게 이제 시작과 인식과 뭐 네. 역사성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박혜진 교수는 따로 한번 이 패널 자리에서 마음껏 잘 입을 볼까요? 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서도 충분히 네. 재밌는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 중에 네. 저희도 저희의 상상력을 계속 발휘해 보려는 음. 영역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여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더 이상 그냥 우리에게 돈 내고 와서 치료받는 고객이 아니라 이분들은 실제로 저희의 치료병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가 되시거든요. 각각의 파트너죠, 가정들이 파트너. 파트너죠. 그래서 이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 요거를 문라이트 풀네임이 문라이트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라이트 이사회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각각의 데이터 제공자들이 이 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회의 일원이다. 굉장히 많지만 이분들이 이 회사를 소유하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그 시장 가치를 흡수해 가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냥 데이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약간 주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주주로서 우리 회사를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방금 만약에 보셨다면은 너무 거창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얘기 분명히 네. 할 수 있습니다만 네. 현재 실제로 이제 유엔에서 나온 경험을 토대로 네. 미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위하고 있고 투자도 받으셨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참여자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발달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 네. 라든지 부모님들 이런 데이터 공여자들, 네. 참여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블록체인에 얻는 게 P2인데 네. 개념상 네. 이런 개념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 그리고 이 플랫폼이 돌아갈 수 있느냐. 맞아요. 게임 기반 이런 것들은 처음에 네. 예를 들어 보상 받으면 빠져나가잖아요. 네. 엑시트를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닌 정말 그리고 또 발달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분들 네. 이분들이 뭐 정말 세상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네. 정말 정상적인 활동을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 네. 또 반대로는 이분들이 무한대로 또 계시는 건 아니라서 네. 서비스가 유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장이 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수익이라는 공식을 떠나서 네. 이 시스템, 비즈니스, 음. 플랫폼, 네트워크가 계속 갈 것이냐 네. 지속 가능성. 고민은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네, 말 너무 많이 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또 전문가십니다. 아,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P2E라는 개념을 굳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나는 이 데이터를 넣고 이걸 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의 비즈니스에도 그분들의 예후에도 좋은 답은 아니라고 무작정은 생각을 좋은 건 합니다. 아니다. 네. 이분들이 하고 싶으신 것은 정말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저희의 1번 목표고 저희의 모든 활동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좋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당연히 맞물려서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데이터를 잘 제공하시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를 해서 당신의 아동은 이러이러한 치료가 가장 적합해 보이고 이러이러한 예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첫 스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가치는 그런 데서 저희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냥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큰 보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당연히 장기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연금 같은 거를 타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너무 큰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당장 데이터가 이제 입력되는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더 좋은 치료, 더 좋은 진로,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 서비스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모든 것도 당연히 더 편해야 되고 자동화도 돼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얻는 것과 맞물려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에 기여하고 있느냐를 빨리빨리 잘 알게 해주시는 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하나의 큰 보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단순히 그 금전적 보상을 제외하고서라도. 맞아요. 네. 뭐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뭐 100년 동안 발전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발전이 저희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많은 이 양육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그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려워요. 아이가 80일. 소통이 좀 힘들다거나 사회성이 조금 결여돼 있다거나 하면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가중된 스트레스를 지금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게 이 양육자분들이 부모님들, 힘듭니다. 네. 너무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가장 큰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저희의 데이터가 잘 사용돼서 이분들한테 적어도 이 안개 같은 길에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클래리티를 조금 더 명확한 앞길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데에 저희가 방법들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좀 적합한 치료법들을 좋은 치료사들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저희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저희의 본질이고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라이트 재단은 하나의 그냥 위탁소, 위탁 관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잘할 이런 일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고 여기에서 그분들의 장기적인 수익이 훼손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로 만드는 좋은 치료법을 만들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문라이트 재단의 임지성 대표와 이야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문라이트 아니고 라이트. 정치적인 의미 없고요. 문라이트 재단의 이 선한 영향력을 위한 블록체인 네. 회사입니다. 공익재단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섭외를 좀 담당하셨는데 네. 말씀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MC님 마지막 예. 질문하고 연계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이거 왜 사야 돼? 어디다 써? 뭐 이런 고민들을 투자자도 많이 하시고 또 상업가들은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돈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방금 그 대표님께서 쭉 얘기해 주신 것을 정리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본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팀은 본질에 계속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은 그 본질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지속 가능성과 성장의 네. 핵심이지 않을까 뭐 이런 교훈을 또 얻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임지성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뭐 저희가 AI도 있고 IoT도 있고 뭐 정말 많은 기술들이 세상에 있고 저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쓴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가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이제는 엄청 오래된 기술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 새롭긴 하지만 음. 여기에서 제공해줄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그 가치는 결국엔 도구로서 사용이 돼야 된다. 거기서 그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래야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잘 될 수도 있지. 저희가 블록체인 자체를 계속 띄우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체기가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아까 처음 이야기한 거로 좀 돌아가면 블록체인은 기록하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본질적인 그 펀더멘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사업들은 가격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잘 성장할 수 있는 우상향. 거기서 성장을 찾을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엄청나게 투자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수많은 분들께서 블록체인의 근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근본에 대한 생각을 조금 폭넓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임지성 대표님은 저희가 열심히 요청을 드려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테크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틀 연속 우리 박혜진 교수님과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모시게 되죠?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쉬운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로 만나 뵙는 인포맥스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임성 대표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